네, 이번엔 정의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적격 여부를 둘러싸고 아주 격론이 거센데요.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어제 이 인사청문 준비단이 정의당을 방문을 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정의당의 판단이 내려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정의당은 그 판단을 청문회 이후로 유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이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자,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네. 일단 소명 요청서를 보내고 준비단에서 네. 와서 소명을 하는 이런 그 현상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아마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워낙 예. 사회적인 의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청문위원이 없어요. 법사위원이 없죠. 없기 예,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으니까 네. 사전에 와서 소명을 일단 들어보고 그에 네. 근거해서 예.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예. 또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 보냈고 거기에 응해서 예. 어제 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보통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는 후보자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네네. 청문 준비단이 직접 공개된 자리에 나서가지고 대신 뭔가를 밝히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왜 조국 후보자가 아니라 청문 준비단에서 온 겁니까? 아니죠. 또 역으로 생각하면요. 네. 청문회 일정도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후보자가 하는 것인데 그 후보자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우리들이 후보자 당사자를 불러다가 네. 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다고 그럼 애당초 그럼 정의당에서 이제 청문 요청을 넣을 때부터도 이제 청문 준비단으로 설정을 그렇습니다. 하고 요청을 했던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 판단을 유보를 했습니다. 판단 유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일명 데스노트라는 부분이 일도단마식으로 해서 가냐 부냐 네. 이런 것으로 결정 내리기에 앞서서 예.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또 그 분석 그에 따른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준비단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국민들에게 우리의 평가와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청문회까지를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될 생각이었다면 네. 소명 요청이라는 것도 선후가 바뀌어갖고 일단 정의당 입장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청문회에서 어떤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가 소명을 요구한 다음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상 맞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면? 청문회 끝나면 바로 청문회 네. 보고서 채택을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거기에 우리의 의견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네네. 우리가 청문회 준비단에게 미리 22일 날 네. 쭉 챕터별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의혹을 갖고 있으니 네네.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네. 그쪽에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몇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접한 바는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이제 그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명을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네. 어제 아무튼 소명을 들었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그러면 이걸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부분과 그래도 해소가 안 된다는 부분이 좀 갈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완전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웅동항원 문제하고요. 네. 부동산거래 그 위장전입 문제는 어느 정도 네. 소명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해 없이 예. 직접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자녀 입시 문제와 그 사모펀드 문제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대표님 그럼 잠깐만요. 지금 웅동학원 문제나 위장거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는 얘기는 그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부적격 판단의 근거까지는 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신가요? 그건 역시 당사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떠돌고 있는 문제와 실제 와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면서 네. 했을 때 어느 정도는 네.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 정의당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요? 결국 이제 핵심 문제는 그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장학금 문제는 뭐 어제 부산 의전원에서도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이 맞춤형으로 해서 규정을 바꿨다 이런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는 확인됐고요. 장학금 문제는 예. 당국대학교에서 이제 고려대 생명과학부 입학할 때 그 의학연구소에 논문 제1저자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은 1차 시험에는 그것을 내지 않았는데 2차 부분에도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만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증명할 첨부 자료라는 게 있어요. 대학 입시 전형에. 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고려대학교에서는 이미 오래된 시간 내에 폐기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첨부 자료를 재요구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지금 바로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하는데 고려대에서는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첨부 자료를 아니 준비단의 답변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아, 네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지금 아무튼 그 준비단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그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이제 소명을 했는데 그러면 폐기 여부부터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있다면 추가 제출을 하라 이런 요구였던 건가요? 정의당 요구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혹시 첨부 자료로 우리가 알기로는 첨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달라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청문 준비단은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추가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혹시 추가 제출 언제까지 좀 해달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대표님? 저희들이 시한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무튼 언론 보도를 가지고 저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뭐 지금 자료 접근권이 없으니까. 근데 고려대 쪽에서는 이게 그 보존 연한이 5년을 지났기 때문에 폐기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폐기가 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 당사 자녀죠. 자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에서는 생활기록부와 2차 면접과정에 자기소개서 부분이 있는데 그 논문을 썼거나 논문 제1저자 기록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거고요. 문제는 2차 전형 당시에 자기소개 논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기록만 했지 일저자 이름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이 갭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 해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입시 부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물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준비단에서 이것을 입시 부정이라고 예단한 것 자체. 대표님? 여보세요? 아, 예. 지금 정의당의 윤소아 원내대표와 인터뷰 중이었는데요. 전화 상태가 지금 잠깐 이 전화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중이었는데 다른 데서 들어온 건지 아무튼 전화가 연결이 잠깐 끊어졌습니다. 아, 지금 다시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자, 대표님. 윤소아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예. 잠깐 이렇게 통화가 끊어져 버렸네요. 아, 그래. 예. 말씀 좀 이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그 입시 부정이냐 아니냐의 부분이 가장 지금 큰 쟁점이고 어찌 본다면 적격, 부적격을 가르는 중요한 어떤 그 기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입시 자료의 보존 여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 자료를 첨부했느냐 안 했느냐, 첨부했다면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접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판단 유보를 한 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하고 연동해서 지금 정의당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그 일각의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일각의 입장이십니까? 주장이 아니라요. 그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죠. 네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청문회 전부터 이미 정개특위를 연장해서 8월 32일까지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만 해왔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마치 어떤 민주당과의 부분으로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저는 그 면피용에 불과하다. 그 정쟁의 도구로 이렇게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안을 내놔야죠.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로 이렇게 묶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그 옳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정의당 덮어씌우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 정리하면. 아니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왜 그것을 여기에 연결시키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표님 인터뷰하기 직전에 바로 그 정개택이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일부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의결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대단히 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번에 의결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또 법사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또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 시간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 의지에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만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전체회에서 표결해서 법사위로 넘겨야 되는 입장은 확고부동한 거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최소한 12월 정도에는 의결을 하고 차후에 거기에 따른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 총선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정개특위에서 표결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에 반발해서 자유한국당이 의사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시 그 보이콧이라든지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보이콧 전문으로는 계속 자유한국당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자기 할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 삼아서 이제 정의당 비록 이제 법사위원이 없습니다만 정의당 소속의 법사위원은 없습니다만 조국 후보자 청문 일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 일정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법이 정해져 있는 기한 안에 청문 절차가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말해서 9월 2일을 넘기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마직바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견해세요? 저는 국회에서 제발 좀 법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8월 30일까지 청문회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3일부터는 나머지 10일간은 재송부라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것을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을 고무줄을 다루듯이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저는 해왔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파상공세식으로 이렇게 쭉 내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청문회를 법정 기관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더욱더 이 정치적 공방을 더 격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치적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 견해는 법이 정해지는 9월 2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절차까지 다 끝내야 된다. 이런 그것이 입장이시죠? 원래 기본이죠. 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고요. 인터뷰 도중에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